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저는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육군사관학교 78기 4학년 생도에 재학 중인 황성복 생도라고 합니다. 저 오늘 저희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입시 설명회 및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선 간략하게 저희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 육군사관학교는 지인용이라는 교훈 아래에서 문무를 겸비한 대한민국 최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대학입니다. 저희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전원 복수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대학처럼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중에 택 1을 선택해서 전공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군사학사까지 복수 전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가 가장 중요시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명예제도 및 자치지휘근무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히 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과 품성을 갖춘 리더로서 생도들을 키우고 나중에 나아가 정예 장교로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훈련 및 무도, 체력, 그리고 체육학 등을 이수하게 하여서 지인뿐만 아니라 용까지, 저희가 체력까지도 겸비할 수 있는 장교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육군사관학교는 세계 명문사관학교로 도약하는 글로벌 육군사관학교라는 신념 아래에서 생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학교의 교육 특징에 관해서는 교육시설로는 이제 충무관이라는 교육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상 4층, 지하 2층의 교육시설로서 되게 여러 가지 실험 실습실과 토의실, 강의실, 그리고 교수 연구실 등이 있고, 교수 대 생도 비율이 1대7로 생도들이 언제나 교수님을 찾아가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은 그 어떤 대학보다도 가장 뛰어나게 여러 가지 운동 헬스장이라든지 무도장, 그리고 농구, 핸드볼, 권투, 수영, 헬스, 테니스 등등의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여름, 겨울마다 국토순례, 해외 전사적지 탐방, 외국 사관학교 교환 방문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도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자신이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문화체육 활동을 통해서 용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생도들이 전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 전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를 수 있는 전공이 인문계열에서는 다음과 같고, 자연계열에서는 다음과 같고, 군사학 전공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 대학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역학으로서 프랑스어 전공을 하고 있는데, 교육 수준 또한 다른 대학과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오히려 뛰어나다면 뛰어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교수님들이 함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음. 저희는 4년간 144학점을 이수하며 전공 분류는 이제 1학년이 지나면 전공을 선택하게 돼서 배우게 되는데, 교양 과목이 36학점, 군사학 전공이 63학점, 일반학 전공이 45학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또한 저희 학교에는 소통 열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샌더스트 경영대회인 각 전 세계의 사관학교들이 모여서 전투 능력을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단기 교육이나 학술 교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과 한 학기 학점 교류를 통해서 다른 대학의 교육 체계도 느껴보고 경험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대학 중에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등의 대학교들과 학점 교류를 통해서 그 학교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관학교로 약 한 학기에서 1년, 길게는 2년을 이제 교환학기로 가서 그곳에서 직접 생활하기도 하고 그곳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오기도 합니다. 또한 인턴십이나 학술대회 같은 기회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자신이 그냥 대한민국 국한들 뿐만 아니라 외국의 그런 폭넓은 경험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렇게 지금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일본, 필리핀, 몽골, 대만, 사우디, 터키, 스페인, 프랑스, 페루 이렇게 많은 국가들로 생도들을 보내서 그 학교에 교환학기 또는 위탁으로 그 학교 졸업을 하고 다시 육군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지적 영향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는 인적 영향을 또 강조하게 되는데, 다음 입사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도들을 그냥 그 대학생을 졸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적으로 뛰어난 장교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부서에는 약 30여 가지의 문화체육부서가 있는데 학술부서, 그리고 예능부서, 그리고 많은 체육부서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한 이런 무도는 저희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반드시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무도 단증이 있고 태권도, 검도, 유도, 헛기도, 복싱, 주짓수 등의 무도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스포츠는 이제 축구, 럭비, 야구, 골프, 승마, 핸드볼, 트라이 예술론 등이 이런 모든 시설이 학교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용적 영향입니다. 다음 화랑기초 훈련을 통해서 처음 한 달간의 화랑기초 훈련을 끝나게 되면 정식 생도로서 입교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4년간의 생도 생활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전투기술 경연대회를 통해서 군인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게 되고 그 여름뿐만 아니라 동계에도 교육훈련을 통해서 평소 이제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일반 시기에는 저희도 함께 공부를 하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군인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장병 기본훈련, 공수훈련, 그리고 유격훈련, KCTC 등의 훈련 등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이 모습은 국토순례를 간 모습인데 각 학년별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구역들을 나눠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백령도, 그리고 3, 4학년 때는 이제 중국과 미 유럽 대륙으로 나가게 되어서 국토순례에 대해서 저희가 식견과 안목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 사관생도는 이제 국비 장학생 혜택으로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재학 기간 동안 품위유지비를 매월 지급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숙박비, 교육비, 학비 등이 전액 지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학 기숙사 생활로서 일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보급품 등이나 교재 그리고 필기구 이런 것들도 다 보급이 되고 필요하다면 돈으로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한다든가 국토순례, 군사훈련을 떠나는 모든 비용들이 전액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생도가 일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고 생도 한 명을 기르는데 국가에서 약 3억에서 4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국가들의 위탁교육의 기회도 부여되고 다음 졸업 후 진로로는 이제 졸업과 동시에 아까 복수 전공 한 2개 학위를 취득하게 되고 육군 소위로 인관하게 됩니다. 육군 소위로 인관하게 돼서 이제 전투 지휘 전문가로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전투 지휘관으로서 야전에 나가서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약 2년에서 3년 이후에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여러 외국 대학이나 아니면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서 이런 위탁 과정을 또 밟을 수 있습니다. 장교로서의 위탁 과정을 밟게 되면 이제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그리고 유럽 대륙이나 아니면 아시아 대륙 같은 경우에도 2년씩 무료로 국비 위탁을 나갈 수 있게 되고 국내 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 외대라든지 아니면 서울대, 연대, 고려대 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모두 지원을 받으면서 위탁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제 전문가로서 국제 협상, 군사 협력, 군사 외교 등의 전문적인 분야들도 저희가 나가서 졸업 후 진로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저희 연간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1학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화랑기초 훈련을 통해서 정시 생도로 입학하게 되고 1학기 평소처럼 1학기 중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도의 날이라고 저희 학교에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를 통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모교 방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도들이 다음 후배들이 들어오는 생도 선발을 지원받게 되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전 학년의 생도들이 학예군사 훈련을 떠나게 됩니다. 학예군사를 약 6주 동안의 학예군사 훈련을 통해서 군사적 역량을 기르게 되고 한 달 정도의 여름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2학기 과정에는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가을에는 화랑제 축제라고 생도들의 축제가 하나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랑제 축제가 끝나면 이제 기말고사까지 보고 또 한 달간의 동계휴가를 나가게 됩니다. 다음 영상 하나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소개를 마치겠고 다음은 이제 2022학년도 제82기 사관생도 모집 요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모집 정원은 남생도 290명과 여생도 40명으로 총 330명의 모집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학 자격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3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비율은 각각 50%인데 남생도의 경우 그렇고 여생도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60%, 자연계열이 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선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 전형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뉘는데 우선 저희 학교는 처음에 생도들을 선발할 때 대학 수능 시험 전에 50%의 생도들을 우선 선발로 뽑게 됩니다. 우선 선발을 뽑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와 그리고 분접성 우수라는 전형에서 우선 선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선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사관학교당 1명, 계열별로 한 명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고 온 생도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 인원은 지금 현재 인원은 이제 330명 중에 50% 중에 이 인원이 할당되어 있는데 학교장 추천을 받을 인원끼리 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인원들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가능성으로 입학을 우선 선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학교장 추천에서 안 된 인원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인원들은 다시 분적성 우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분적성 우수였던 학생들과 학교장 추천이 떨어진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분적성 우수로 총 모집 정원의 50%를 우수 선발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되던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일반 전형으로 다시 넘어가서 마지막까지 이제 대학 수능 성적까지 포함하여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장 선발 추천을 받게 되면 다른 학생들보다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제 몇 명을 뽑는 게 아니라 그 학교장 추천 받은 에서 뽑고 안 된 인원들은 밀어서 또 뽑고 안 된 인원들은 밀어서 또 뽑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전형에는 이제 독립유공자 손자들이나 보름 기회로 농어촌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재외국민 자녀 등이 있습니다. 이제 육사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시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선 1차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이루어진 그 필기 시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필기 시험에서 5배수를 선발하게 되고 이 선발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2차 시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형에 따라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우선 선발이 안 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수능 시험까지 해서 종합 선발로 뽑게 됩니다. 다음. 1차 시험 진행 장소는 다음과 같고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와 그 앞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서울여대와 서울외고, 공릉중학교, 성동공고, 부산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으로 독서, 문학을 하게 되고 영어는 이제 영어 1, 2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 수학은 공통은 수학 1, 2를 보게 되고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 공통 과목은 수학 1, 2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차 시험에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서 시험에 응하셔야 하고 시험관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뭐 당연히 불합격 처리가 되고 수험표와 신분증을 미소지한 자는 시험장 입장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1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합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1차 시험 합격자 중에서 이제 2차 시험 등록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서류를 제출한 자들에 한해서 2차 시험이 진행되고 2차 시험은 신체 검사, 면접 시험, 체력 검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개인별로 주편성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2차 시험이 1박 2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지금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2일 동안 그냥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는 신체 능이 이제 몇 등급으로 나누는지 그걸로 하게 되고 그리고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여기가 이제 1급, 2급, 3급, 4등에 해당하는 기준이고 근데 정말 극단적으로 막 키가 엄청 작거나 키가 엄청 크거나 아니면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오거나 엄청 왜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3급 이내에는 들어온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면접 시험은 저희가 면접 시험을 총 7개의 면접 과정을 통해서 거치게 됩니다. 이제 1차 면접은 역량 검사를 하게 되고 2차는 이제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등의 구술 면접 3차는 학교 생활,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지냈는지 그리고 4차는 자기소개에 대한 그런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5차 시험장에서는 외적 검사 그리고 이제 뭐 제식이나 자신이 앉아있는 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6번째 시험장에서는 건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가 그런 걸 보기 위한 심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각 6개의 면접 과정을 거치면서 종합평가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면접에서 2차 시험의 기준 중에 하나인 체력 검정에서는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 세 가지 종목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남자는 1.5km, 여자는 1.2km 트랙을 뛰게 되고 윗몸 일으키기하고 팔굽혀펴기에는 불합격 기준이 없으나 오래 달리기에는 불합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남자는 7분 39초, 여자는 7분 29초 이상은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우선 선발 지원자의 체력 과답 기준은 오래 달리기 종목 기준 별도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선 선발을 지원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 선발을 선발할 때 오래 달리기 종목에서 이 정도 기준을 넘어야 우선 선발이 가능하다라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체력 검정 실시는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력 우수자에게 대해서 전 종목 만점자에게 총점에서 1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 검정에서 뛰어난 학생들도 충분히 분적성 우수 전형으로 우선 선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네, 체력 검정 100점포는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우선 선발에서 제외되는 이 6분 50초부터의 기록은 우선 선발 제외 대상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자신이 학교장 추천을 받았더라도 오래 달리기가 6분 50초 이상의 기록이라면 우선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가산점은 이제 한국사 가산점이 부여되게 되는데 한국사 1급은 3점, 그리고 6급은 0.7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입학년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검정시험까지 인정이 됩니다. 성적 제출 방법은 이제 2차 시험 원서 접수를 할 때 시험 결과물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고교 내신 성적 반영입니다. 일반 전형은 이제 총점 200점, 그리고 이제 전형마다 조금 다르게 되는데 보통 10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반영 비율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고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추천에서 교과 성적 180점 그리고 출결 성적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영 과목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고등학교 1, 2, 3년 동안 하는 꼭 그런 국영수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이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그리고 탐구 과목까지 뭐 그냥 수능 국어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화법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등 국어 관련된 과목은 모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우선 선발과 특별 전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합격자 발표는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0시에 발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원들이 우선 선발을 합격하게 된 인원들인데 이 인원들이 입학서약서를 17일 수요일 17시까지 제출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선 선발을 해서 입학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육군사관학교에 뭐 강제적으로 와야 된다 이런 건 없고 나중에 추후에 다른 일반 대학이 합격됐을 경우 그 입학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대학 수능 시험에서 아까 일반 전형에서 대학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에서는 이제 국어 200점, 영어 100점, 수학 200점, 한국사 30점, 그리고 선택 과목 70점에 총 600점이 반영되게 됩니다.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은 이제 다른 우선 선발 전형이나 그런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에서는 수능 반영 비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들이 전부 2차 시험에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능을 반영하는 비율에서는 1000점 중에 600점이 수능으로 반영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체력 검정 그리고 2차 시험이 나머지 1차 시험이 100점 그리고 나머지 2차 시험이 300점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 수능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나중에 보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이 꽤 많은 한도를 가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종합 선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00점에서 수능 600점, 내신 100점, 2차 시험 250점, 1차 시험 50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종합 선발에서 최종 성적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시에는 2차 시험, 수능 시험, 내신 1차 시험 고득점자 이 순서로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 네, 여기까지 저희 학교 소개와 그 모집 요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질의 및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꼭 그냥 딱딱한 얘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생도생활 그리고 제가 생도 4년 생활을 하면서 아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 어떤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난이도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 시험이 없고 이제 모든 45문제 지문을 다 독해로 풀어야 하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좀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계산이 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사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문과든 이과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간 좀 수학 같은 경우는 좀 틀이 있지 않습니까? 정형화된 그런 틀을 살짝 벗어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대학 수능 시험하고 같거나 살짝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체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학할 당시에는 거의 못 하셔도 됩니다. 그게 체력이 물론 체력이 좋으면 아까 말씀드린 가산점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총점 1000점에서 1점 가산점이고 좀 더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력을 준비하는 시간에 제 생각에 1, 2차 시험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오히려 더 전략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그 체력 반영 비율이 50점이기도 하고 그 체력 차이가 생각보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크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다들 막 운동을 막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수험생들은 보통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먼저 봐. 예. 한국이랑 민족수요. 네. 그거 꼭 있어야 되는 사실 이게 이런 질문을 주셨을 때 정답은 사실 있으면 좋다라는 게 정답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고 우선 선발 대상이었습니다. 신체 검사에 시력 검사 포함. 시력 검사 포함돼요. 근데 시력 검사 사실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력 검사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게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력 검사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때 학교에 저희 학교는 이제 학교에 1월 말에 1월 중순에서 1월 말에 입교를 하게 되고 한 달에서 5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군인으로서 이제 생도로서 2월 말에 입학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훈련은 이제 보통 대한민국 남성이 그러니까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받는 그 훈련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 기출 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몇 개년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연구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평소에 그냥 국영수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냥 국영수를 꾸준히 하고 약간 사관학교 입학에 관해서는 약 한 3개년 정도 이게 유형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 국어 같은 경우도 살짝 다르고 수학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처럼 막 정형화된 틀은 아니어서 그리고 영어도 듣기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지 이게 사관학교 문제를 연구해서 이 사람들의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기보다는 국영수 실력을 높인 다음에 그 실력이 바탕이 된 가운데에서 사관학교 기출을 풀면 오히려 더 쉽게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걸로 집중하고 보통 모의고사 분석하듯이 하는 것보다 약간 그런 좀 느낌적인 부분을 많이 찾아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에 수학, 인문계열이랑 자연계열 둘 다 미적분이랑 기하가 있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게 사실 제가 입시를 했던 데랑 지금 교육관이 되게 많이 바뀌어서 저희는 막 선택 이런 게 없었는데 제가 그 입학처에서 들어온 내용에서는 그 미적분이랑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그거가 다른 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학교에 한번 문의를 근데 아마 지금 수능도 그 기하랑 그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학 수능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유형 자체는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 그냥 문제 스타일이 다른 거지 뭐 유형 자체가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고 군대는 어떻게? 군대 장교도 바로 들어가서 그걸로 군대 기간. 처음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복무를 거치게 되는데 일단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5년 차에도 전역을 할 수 있고 10년 차에도 전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그 가운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위탁을 간다거나 그런 교육의 그런 방면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고 그 생각보다 군이라는 집단이
폐쇄적이고 뭐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담기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이 꼭 군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딱 군인하면 떠오르는 총을 들고 뭐 여기 앞에서 훈련을 하는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을 지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들에게 적용시키는 작전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사회도 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회사가 만약에 있다 치면 사장이 있고 그런 임원들이 있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하는 그런 직원들이 이제 역할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군대도 장교를 임관하게 되면 자신이 고를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고 우선 군복무를 하게 돼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진로는 자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육군사관학교에 졸업하게 되면 일단은 ROTC나 다른 학사장교들이 임관을 했을 때는 그분들은 이제 장기 근무 조건이 해당됐을 경우에만 장기 복무가 가능한데 육군사관학교에 졸업하면 그 이후에 장기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신이 뭐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할 문제는 없어서 그냥 임관을 하게 되면 앞으로 만약에 군인의 길이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되면 정년 퇴임할 때까지 군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부 처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사관학교 그거 하는 거 중간에 처음부터 사관학교 시작했는데 저는 2학년 때까지는 그냥 일단 대학을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2학년 중간쯤 넘어가면 이제 사관학교 이제부터 그때부터 좀 대학에 관해서 여러 고민들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이상 그레이드의 대학을 가고 싶고 이 이상의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약간 실리적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중경외시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사관학교를 갈 수 있다 했을 때 내 장래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이득적인 부분일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내 인생을 좀 편하게 만들어줄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일단 저는 지금 육군사관학교에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육군사관학교에 다녔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리면 왜냐면 저는 외부대학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당시에 고민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다른 대학생들과 비교하면 솔직히 취업까지 고려를 하면 약 한 최소 2억 정도는 이득을 보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돈을 받는 부분도 있고 돈을 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한 이후에도 저희가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돼서 약 5년 정도,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대위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 그 대위를 진급했을 때 사회적으로 저희의 위치가 약 7급에서 6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면 과연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시급공무원 시험을 그 나이에 딸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육군사관학교가 더 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2학년 때 사관학교에 관한 그런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뭐 기초를 푼 건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수능을 보겠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고 여름에 한 시험 치기 2주 전부터 그런 사관학교 수치를 좀 풀어보면서 느낌을 많이 찾았고 그렇게 해서 진학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선발이 되고 우선 선발이 된 날부터 이제 수험생활을 끝냈습니다. 수능을 아예 본치 안 했고 사관학교로 마음을 붙였던 것 같아요. 앞에 먼저. 어학 성과를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이 전체 중에 60%가 반영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사실 감이 좀 잘 안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 선발 과정에서 올 2등급 정도 맞으면 안정빵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올 2등급 정도에서 한두 과목 이제 탐구나 아니면 요즘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런 데서 1등급 맞고 그냥 막 다 3등급대로 떨어지면 살짝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율을 보시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탐구 비율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대학을 진학할 때 일반 대학을 정시로 진학할 때 들어가는 탐구 비율보다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탐구 비율이 이제 70이라고 돼 있는데 두 과목이니까 30은 35인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200, 수학 200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상 이제 탐구 과목의 비중이 좀 적은 편입니다. 아까 지금 네, 거의 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단 6시에 기상을 하게 됩니다. 기상을 해서 일어나서 아침 정오를 하고 밥을 먹고 이제 오전 8시부터 학과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일반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오전 오후 학과 나누어서 3시까지 학과를 진행하고 그때부터 이제 매일매일 체육 수업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 체육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17시경에 17시에서 17시 반 이 정도에 이제 체육학이 다 끝나게 되고 난 이후에는 뭐 그때부터는 사실 제가 1학년 다닐 때는 그 이후의 시간도 굉장히 많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약간 뭐 청소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그런 과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학교가 지향하는 추세는 이제 그 이후의 일과 시간을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 17시 반부터 이제 23시까지 거의 노터치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만약에 뭐 수면이 부족해서 잠을 자고 싶은 생도들은 잠을 자도 되고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해도 되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도 되고 만약에 뭐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악기 하는 뭐 조교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악기를 공부해도 되고 어떤 활동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오면 되게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대학생 제 친구들을 보면 되게 빡빡하게 막 알바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희는 뭐 일과가 끝나면 딱히 할 게 없어서 잠자는 동기들도 있고 아니면 뭐 영어 공부를 하는 동기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풀리한 것 같습니다. 외출할 수 있는 시간. 예, 저희가 원래는 주말에 이제 외출 외박을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나오고 지금은 이제 정기 휴가만 나가고 있고 저희는 지금 이제 고교 홍보 특별 목적으로 잠깐 나온 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게 좀 갇혀 있는 제가 작년부터 조금 외출 외박이 제한됐었고 아마 이제 내년이면 또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학교장 시스템은 내신이 어느 정도? 이게 학교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양정고등학교에서 제가 문과 기준 내신이 3학년 1학기까지 종합 내신이 한 2.8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8 정도 내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저희 학교는 약간 내신을 좀 버리는 애들이 많았어가지고 약간 수능을 준비했던 고등학교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지금 다니는 문과 중에서 내가 육사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야. 육사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서 딱 그 1등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정해진 수치라기보다는 그 주변 학생들의 성적을 또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학교를 하신다고 다른 나라에 예. 그런 기회가 학생들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선 저희 학교에서 1학년 과정 중에서 이제 위탁을 뽑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학교를 말 그대로 그 학교에 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졸업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뭐 영국 아니면 미국 이런 상황학교에 가서 4년간의 다시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육군으로 다시 넘어오는 그 과정을 말하는데 그 과정은 이제 국가별 1, 2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년당.
그래서 그 과정은 되게 적고 그 이후에 이제 2, 3, 4학년 과정에서 여러 사관학교 등의 뭐 교환학기를 본다든지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한 학기나 길게는 1년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 과정을 가려면 그러니까 총 그런 위탁을 갈 수 있는 생도들의 비율은 한 학년당 5% 내외인 거죠. 기준은 이제 일단 그 학과 성적을 많이 보게 되고 그 생도생활 하면서의 학과 성적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 약간 뭐 영어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스페인어를 위탁 가고 싶었는데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생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이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체력 그리고 학과 성적 그리고 동기생 평가 이렇게 아까 말한 지인용 분야에서 골고루 반영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먼저 받고. 그 과학이 그 일반 대학이 그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 일반 대학은 보통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짧은 이유가 방학 시작하는 시기는 비슷한데 저희가 6주 동안의 학예봉사 훈련을 마치고 나서 4주 휴가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휴가 기간이 좀 짧고 그 4주 동안은 그냥 휴가 나온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가 나와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친구들이랑 만나고 그런다고 그냥 자유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공부 졸업생은 어떻게 전하십니까? 교육고교 졸업생 키우가 한 분만 모집 정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은데 자세한 부분은 그 저희 입학처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동기생들 중에서 이제 해외 고등학교를 나온 동기들도 있고 검정고시를 졸업한 동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어떤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졸업자 아니면 그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검정고시를 합격했다는 증서가 있으면 그 똑같이 그냥 지원해서 그 전형만 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 우선은 그 허랑기초 훈련을 통해서 되게 저도 한 8, 9kg 빠질 정도로 운동을 안 하다가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생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학교를 그만둔다던가 저희 자신의 장래를 포기한다는 그런 일은 없고 만약 자신이 체력적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선배들이 다 만들어줍니다. 자기들이 운동시켜서 충분히 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앞에다 숫자가 한 명밖에 안 됩니다. 한 학기 한 학기. 학교당 계열별 1명, 이과 한 명, 문과 한 명 이렇게. 학교장 추천도 물론 되게 메리트가 있는 전형인데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반드시 또 우선 선발에서 되게 가까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장 물론 그 가능성은 높은데 이게 뭐 자신의 1차 성적이라든지 2차 성적에서 좋지가 않으면 학교장 선발 전형이라고 해도 크게 우선 선발에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 한 330명 중에서 50%면 165명 아닙니까? 그 중에 학교장 선발로 되는 인원이 30-40명 내외입니다. 20-30%의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모집 정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많은 인원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 선발을 물론 받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충분히 군적성 우수에서도 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막 엄청 큰 그게 막 입시를 막 좌우할 정도의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수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거는 재수생은 이제 계열 상관없이 일명을 부여한다고 말을 하고 저는 이제 자식 고등학교 측에 문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만 더 받고 이제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뭐 입시뿐만 아니라 뭐 생도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험생활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앞에 제 번호를 하나 적어두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궁금증이 생기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뭐 그런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제가 혹시 모르더라도 그 주변에 물어봐서라도 되게 친절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 이제 내년에 82기 생도들로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이제 학교에 없을 테지만 양옆에 이 친구들은 학교에 있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이게 생각보다 학교가 좁은 공간이라서 이런 인연들이 굉장히 또 학교 안에서의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2학년 때도 제 모교에서 그 양정고등학교에 가서 입시 설명회를 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고3 수험생이 지금은 제 옆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되게 가까운 관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뭐 인연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만났던 관계가 나중에 발전했을 때는 뭐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 수 있고 선배들한테 도움 받을 수 있고 그런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82기 여러분들의 그리고 자녀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꾼사관학교 입시 설명회 및 모집 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